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길고 강할 것이라는 기상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이제는 에어컨을 켜는 일조차 눈치 보이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끼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새로 산 에어컨도 몇 년째 쓰고 있는 에어컨도 무조건 덜 쓰는 게 아니라 알맞게 쓰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에어컨을 어떻게 써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에어컨 절전의 핵심을 알려드리는 노후TV입니다. 저는 노후TV 김봉진 기자입니다. 며칠 전 에어컨 개발과 실내 냉방 기술 분야에서 15년 넘게 활동해온 삼성전자 에어컨 전문 연구원 김지영 소장님을 직접 만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기요금을 줄이면서도 시원하게 사는 법에 대해 현장감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르신도 자녀분들도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컨을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기준부터 설치할 때 주의할 점, 냉방 효율을 높이는 생활습관, 냉방비 걱정을 줄이는 실천 루틴까지 전기요금을 아끼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한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올여름은 반드시 다르게 보내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놨는데도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같은 에어컨, 같은 평수, 같은 날씨인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끄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잠깐 나갈 때도 에어컨을 끄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껐다 켤 때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며 이때 전기 소모량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마트를 다녀오는 30분, 병원에 다녀오는 1시간, 산책을 다녀오는 90분 정도의 외출이라면 오히려 켜두는 것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장시간 외출이나 출근처럼 집을 오래 비울 경우엔 꺼도 무방하지만 짧은 외출이라면 끄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제습 모드는 바람이 약하고 조용하니 전기 덜 먹겠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의 작동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즉,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습은 냉방에 비해 체감 온도 조절 효과가 적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냉방 모드로 먼저 시원하게 만든 다음 실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간 이후에 제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에어컨 바람 방향이 전기요금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함을 빨리 느끼고자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설정하시는데요. 공기의 성질을 고려하면 바람은 반드시 천장 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위로 보내야 공기순환이 잘 되고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실제로 바람 방향만 바꾸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 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오토 모드 또는 인공지능 절전 모드를 꼭 활용해보세요. 이 기능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출력을 낮추거나 실외기 가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사용 초반 30분은 절대 조작하지 않아야 시스템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끄고 켜는 집일수록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토 모드를 사용할 경우 같은 사용시간 대비 전기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햇빛 차단이 에어컨 사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창문이 열려 있거나 커튼 없이 햇볕이 바로 들어온다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냉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실내 온도는 최대 3.5도까지 상승하고 실외기가 더 강하게 돌아야 하니 전기 소모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열차단 커튼, 썬팅 필름, 밝은색 블라인드 등을 활용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남양거실이나 유리창이 큰 공간이라면 반드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필터 청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흡입량이 줄어들고 실외기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돌아가야 냉방이 유지됩니다. 냉방 효과는 떨어지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보통 필터는 2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말려 다시 장착해야 하며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한 달 전기요금이 4만원 이상 절약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절약법은 각각 하나만 적용해도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숨겨진 기능들만 제대로 활용해도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먼저 제습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은 단지 습기만 잡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체감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흐린 날씨처럼 기온은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냉방보다도 제습이 훨씬 더 쾌적하고 경제적입니다. 제습을 활용하면 땀이 더 쉽게 증발하고 몸이 훨씬 덜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곰팡이나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제습을 장시간 사용하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질 수 있으니 2시간 이상 사용했다면 한 번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에어컨을 밤새 틀어두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자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타이머를 설정해두면 잠든 이후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밤새 전기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에어컨이라면 취침 전 꺼지는 시간뿐 아니라 켜지는 시간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자동으로 켜지고 10시에 꺼지게 설정하면 스스로 절전 운전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기능은 맞벌이 가정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전 모드입니다. 절전 모드는 실내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한 이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줍니다. 이미 실내 온도가 충분히 낮은 상태라면 일반 냉방보다 절전 모드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브랜드에 따라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저소음 운전 등으로도 불리지만 핵심 기능은 같습니다. 절전 모드는 하루 기준으로 30% 이상 전력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며 절전 모드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 한번 설정한 후에는 일정 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강하게 냉방한 뒤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만으로는 공기가 방 안전체에 고르게 퍼지기 어렵습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켜 체감 온도는 5도 이상 낮아지고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높여도 되니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줄어듭니다. 선풍기의 바람은 사람을 직접 식히는 것 외에도 공기를 순환시켜 냉방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천장형 선풍기나 공기순환기처럼 천장을 향한 방향으로 공기를 흐르게 하면 냉기 확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실외기 온도 조절입니다. 실외기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냉방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실외기는 과열되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가능한 한 그늘진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 효율이 2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 그릴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지므로 한 달에 한 번은 먼지를 털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외기 주변의 통풍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 두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인체 감지 센서 기능입니다. 요즘 에어컨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바람을 집중시키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는 바람을 줄이는 센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움직임이나 체온을 감지하여 필요한 곳에만 냉방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줍니다. 간혹 반응이 느리다고 꺼버리기보다는 센서가 향하는 방향을 조절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실에는 자동 감지, 안방은 수동 설정, 이렇게 공간별로 조합해서 쓰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는 창문 차단입니다. 에어컨을 켜둔 상태에서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으면 찬 공기가 빠져나가고 더운 공기가 들어와 실외기 가동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남향이나 서양에 있는 창문은 복사열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암막 커튼, 열차단 블라인드, 썬팅 필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틈새 바람막이나 투명 에어캡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냉방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차단만 잘해도 실내 온도는 5도에서 8도까지 차이가 나고 전력 소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냉방병 주의입니다.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거나 바람을 몸에 직접 맞으면 두통, 피로감, 소화장애 같은 냉방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쾌적합니다. 특히 취침 시에는 체온이 떨어지므로 평소보다 한두 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외출 후 귀가했을 때는 실내의 온도 차이에 천천히 적응해 주셔야 하며 가끔은 자연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을 새로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만 보고 구매하시면 여름철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냉방 성능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에어컨 구매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버터형 에어컨을 선택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속형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기 사용량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납니다.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 이상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인버터형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용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여름 한철만 따져도 전기료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1등급과 5등급의 전기료 차이는 제품에 따라 수십 %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평형대라도 효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냉방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평수 15평 공간에 20평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경우 처음에는 빠르게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용량은 전기를 낭비하게 되고 설치비와 유지비 모두 올라갑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용량을 설치하면 계속해서 풀가동되며 오히려 전력 소모가 늘어나죠. 따라서 실평수에 맞는 적정 용량 선택이 필수입니다. 실외기 설치 위치도 중요합니다. 실외기가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있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면 냉방 성능이 많게는 30%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 고임, 곰팡이, 누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 전
반드시 실외기 공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음입니다. 실내기 소음이 40dB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또는 아기와 함께 생활하시는 가정은 소음 수치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심한 에어컨은 장시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스마트 기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댁에 설치할 경우 외출 중에도 자녀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타이머, 자동 청소, 절전 모드 등 부가 기능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선택도 중요합니다. 에어컨은 설치 이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별 서비스 품질 차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서비스 기사 후기, 제품 리뷰, 지인들의 경험 등을 미리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비와 추가 비용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기본 설치비 외에 배관 길이 추가, 전선 연장, 벽 천공 작업 등이 있을 경우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설치 전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추가 비용 항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습 성능도 체크 항목입니다. 여름철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더 중요한 날도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서재처럼 장시간 머무는 공간은 쾌적함을 위해 제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펙표에 있는 제습 용량 수치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의 외형 디자인, 그리고 리모컨 조작성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거실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디자인인지, 리모컨 글자가 크고 조작이 쉬운지,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 바로 지자체의 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냉방기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단열 필름 시공이나 선풍기, 창호 보수 등과 함께 에어컨 지원 사업도 병행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등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되므로 지자체 복지과 또는 에너지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각종 에너지 복지 사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컨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한 투자입니다. 전기료, 설치비, 사후관리, 에너지 효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고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요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여러 상황에 맞는 절전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3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냉방병이 걱정되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고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로 낮에 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2시간 정도만 예약 설정을 해두고 밤에는 1시간만 틀어두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5만 원 가까이 나오던 전기요금이 2만 5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만 집중적으로 틀고 선풍기와 병행 사용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가정은 에어컨을 오토 모드에 고정해두고 실외기 주변에 햇빛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더위를 덜 느끼고자 커튼과 블라인드를 바꿨는데 실제로 실내 온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전기요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오토 모드를 사용하니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온도를 감지하고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던 실외기에 차광막을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동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전기요금은 기존보다 월 4만 원가량 절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창문형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낮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켜고 실내 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바로 꺼버리고 선풍기로 순환시켜 시원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3만 원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1만 3천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원룸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냉기가 금방 퍼지고 잠깐만 에어컨을 틀어도 효과가 있다는 점 잘 활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풍기 바람을 벽에 반사시켜 간접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더위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남양 유리창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의 사례입니다. 이 집은 거실과 방 모두 남향이라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들어와 실내 온도가 쉽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열차단 기능이 있는 커튼으로 전면 교체하고 창문 외부에도 햇빛 가리개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한낮 실내 온도가 평균 섭씨 4도 가량 낮아졌고 에어컨 가동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외기 작동 시간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전력 소비가 줄었고 전기요금은 월 2만 원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구조 변경만으로도 냉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전력 소모가 줄고 실외기와 벽 사이를 적절히 띄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사용 시 제습 모드를 함께 활용하거나 실내 온도를 섭씨 26도 전후로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전 전략입니다. 냉방 기기 외에도 차단 커튼, 방풍 커버, 바닥 러그 등 부가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면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정의 구조와 생활 패턴에 맞게 나만의 절전 습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전기요금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잘 고르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출 전 점검입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 집안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내렸는지, 타이머 설정은 해두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가고 실내 온도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이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불필요하게 높아집니다. 특히 햇볕이 강하게 드는 남향창에는 열차단 기능이 있는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귀가 후 냉방 루틴입니다. 무더운 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에어컨을 강풍이나 터보 모드로 잠깐 틀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제습 모드로 전환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엔 빠르게 더위를 식히고 이후에는 습도만 조절하면서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 냉방 루틴입니다. 에어컨을 틀고 주무실 때는 취침 모드 또는 슬립 모드를 설정하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한두 시간 뒤 꺼지도록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도록 틀어놓는 것보다 초반에 시원하게 하고
서서히 꺼지게 하면 몸에도 좋고 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면 에어컨이 중간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 주기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보통 2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 소모량은 늘어납니다. 청소는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하거나 물로 가볍게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마른 후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외기 위치 확인입니다. 실외기가 햇볕을 바로 받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 에어컨이 과열되거나 냉방 효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광막이나 그늘막을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바람이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리모컨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에너지 절약, 제습, 취침, 청정,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4가지, 5가지 이상 숙지하고 활용하시면 냉방 효과는 높이고 에너지 낭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컨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선풍기 위치 조정입니다. 선풍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기를 골고루 퍼뜨려서 냉방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때 선풍기를 바닥에 놓기보다는 에어컨에서 멀리 떨어진 벽을 향해 틀어두면 바람이 반사되어 실내 전체로 퍼집니다. 또는 천장 쪽을 향하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순환됩니다. 여덟 번째는 어르신 가정을 위한 지원 방법입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리모컨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계 조작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가족이나 이웃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드리고 원격 제어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나 노인복지센터의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에어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 간단한 확인 하나만으로도 에어컨 사용의 효율은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루틴 속에서 전기요금도 줄이고 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하나로 달라지는 여름, 그리고 전기요금을 줄이는 5가지 핵심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어컨을 무조건 줄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알맞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전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간단한 설정 하나만 바꿔도 전기요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운 여름을 무리 없이 건강하게 나시도록 주변 가족들과도 함께 이 내용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름철 냉방 정보, 정부와 지자체의 냉방 지원 제도, 그리고 어르신 가정을 위한 실용 정보까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TV 김봉진 기자였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